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OC 라디오 현장 브런치 진행을 맡은 이건재. 박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맞춰 세울게요. 네. 이제 오늘은 현장 브런치 두 번째 시간을 가지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건가요? 오늘은 필리핀의 팔라완에서 활동하고 계신 문철 팀장님을 네.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네. 문철 팀장님은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작년에 필리핀에서 활동을 이전에 코디네이터였죠. 코디로 활동을 하면서 팔라완에 계시는 문철 지부장님을 찾아가서 뵙기도 했고, 마닐라에서 이런저런 행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제가 알고 계신 지부장님들 중에서 정말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시고 정말 진심으로 활동하시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지 오늘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유니월드에서 활동하고 계신 문철 지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귀한 분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필리핀 팔라완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철 지부장입니다. 네. 지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귀한 코디님 또 이런 자리에서 뵈니까 너무 좋네요. 네, 오랜만에 뵙는 이런 자리인지 몰랐습니다, 사실. 네. 아이고. 저희가 질문을 좀 몇 개 준비를 하긴 했는데 사실은 너무 형식적으로 가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대화체로 가면서 차담을 나눌 수 있듯이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부장님께서 부담 없이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필리핀 팔라완 상황이 궁금한데요. 필리핀은 현재 지금 락다운 상황인데 약간 ECQ에서 GCQ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기존의 ECQ 상황에서는 분위기가 어땠고 지금 GCQ 상황에서는 상황이 좀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먼저 ECQ, GCQ 이렇게 다 안다는 전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ECQ, GCQ를 처음 들어보아요. 네, 그렇죠.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ECQ, GCQ는 저도 태어나서 필리핀에서 처음 경험해본 어떻게 보면 자가 격리 겸 통행 금지 그런 조치 상황이라고 저는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고요. ECQ는 좀 더 강력한 통제로 집 밖에 나오거나 이렇게 통행하는데 많은 이렇게 특별한 생존을 위한 그렇습니다. 쿼런틴입니다. Enhanced Community Quarantine 이게 ECQ의 약자라고 하는데요. 거의 모든 이게 지역이 봉쇄가 됐고 통행을 금지하게 해서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초창기 단계에 강력한 봉쇄 조치를 취한 게 ECQ라면 GCQ는 제네럴에서 조금 더 완화된 봉쇄 조치로 ECQ 때는 차량이나 모든 공공 이렇게 도로 교통수단 같은 게 다 막혔고요. 상점, 상가 그런 거 문을 막고 그리고 아주 필수적인 약국이나 가게 같은 것만 열었다가 제네럴 GCQ가 되고 나서는 좀 쇼핑몰도 부분적으로 거의 많이 완화됐고 공공 교통수단도 이렇게 많이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이곳 팔라완은 감사한 건지 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마닐라나 그런 지역보다는 이 코로나 사태가 많이 확산되지 않고 또 이렇게 진정되고 조금 이게 수그라드는 단계라서 그런지 ECQ 때는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또 나가지도 못하고 막연한 불안감이 많았다가 GCQ 되고 또 현실에 부딪히는 그런 코로나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조금 없다고 생각했는지 지금 GCQ 단계에서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팔라완은 많은 정상 상태에서 한 70% 정도로 회복된 좀 이렇게 활성화된 그런 상태로 저는 좀 느껴집니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지금 현장에 계시면서 락다운으로 인해서
약간 어떤 네. 변화들이 있었는지, 약간 불편해지신 점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약간 단체 사업에도 영향이 있었을 네.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뭐 큰 변화, 뭐 충격도 받았고요. 개인적으로도 저도 한국에서 이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다가 필리핀이라는 곳에 사업을 위해서 왔다가 부딪히는, 또 저뿐만 아니라 현지인들 함께하는 스텝 직원들도 처음 겪는 이런 사업이라서 되게 큰 변화가 있었고요. 일단 통제나 활동이 못한다는 사실, 그리고 ECQ 상태에서는 아예 저희 사업장에서도 이렇게 오고 갈 수조차 없는 그런 집안에서만 있고, 또 뉴스나 그런 SNS를 통해서 상황 추세를 보다 보니까 제일 큰 변화는 활동의 제약이 폭이 좁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 중에 좀 불안하고 걱정되는 그런 생각, 그런 환경, 그런 게 많이 오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큰 게 코비드, 여기서 19이라고 하잖아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사람들의 접촉과 그 만남 자체가 불편해지고, 어, 예, 불편해지고 그런 것을 많이 겪게 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도 되게 삭막해지고 힘들어지는, 좀 네. 말씀이 이상하게 중구난방이 됐네요. 그렇게 아, 되고, 아닙니다. 네네. 또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접하는 사람은 취약계층과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하루 네. 벌어 하루 먹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당장 활동과 그러니까 생활을 못하니까, 직장 생활을 못하니까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는 가지고 있는 식량이나 그런 걸로 연명하다가, 그 이후에 또 생활이 나아지는 거나 정부에서 대책이 되게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불안이 불평과 불만으로,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바람가이에게 적극적으로 막 어필한다든지 좀 폭언을 한다든지, 어떤 바람가이 까가완, 그래서 뭐 그 여기 임원들 중에 한 분은 좀 폭행을 당한 일도 그 바람가이에서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뉴스로 통해서 보는 마닐라나 그런 상황, 심각한 상황까지는 이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네. 사실 마닐라 같은 지역에서는 지금 ECQ 상황 네, 하에서 그 직장을 잃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 아, 먹고 하루 일하고 그러시던 분들이 생활이 되게 어려워지게 되면서 뭐 약간 시위 아닌 시위도 약간 몇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역 정부에서 그런 식량 배급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다 밑에까지 골고루 전달되지 않는 네,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 그런 불만들이 네, 쌓이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팔라완에서는 네,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으셨나요? 거기에서도? 네. 일단 제가 처음에는 저도 직접 오는 것보다는 우리 스태프들, 직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요. 다행인지 일단 필리핀 사람들이 천성이 좀 낙천적인 극한 상황까지 가기 전에는 되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몇몇 바람가이에서 지금 금방 말씀드린 그런 사태가 일어났던 걸 들으면서, 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 그런 게 짧구나. 그러다 보니까 금방 불만이 표출되고 행동화되는 단계도 있는데, 다행히 팔라완의 케이스는 조금 제가 좋게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장님부터 빠른 조치를 취해서요. 그러니까 공항 봉쇄를 일찍부터 해갖고 많이 확산되지 않았고, 외국인들이 오는 걸 막고 외부인들이 오는 걸 막고, 또 바랑가이나 정부에서 생각보다는 자주 그 생필품과 쌀과 그런 것을 공급하려고 노력하는 시도가 보였습니다. 또 몇몇 바람가이에서 이제 그런 안 좋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해서 그런지 다른 바람가이에서는 이게 피부로 느끼게 민첩하게 대처 활동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였고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양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딴 사람은 주는데 딴 데는 받는다는데 왜 우리 집은 안 주나,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런데 외국인이나 현지인이나 상관없이 그 바람가이 소속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조금이지만 쌀 한 봉지, 반찬 같은 거 몇
이렇게 주는 것을 나름 이렇게 자주 정기적으로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많이 이렇게 좀 기대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참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한라산의 경우는 네, 그렇지. 관광 산업이 되게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관광 산업이 셧다운 되었을 때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네, 정말 소득을 다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특히 취약계층 사람들이 관광업이나 관광에 관련된 업을 통해서 생계를 먹고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제일 근거한 게 트라이시클 운행 그리고 뭐 관광 가이드 또 뭐 멀티캅 그런 것을 그런 업종에 종사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가장 큰 타격을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한 번에 당하게 됐죠. 트라이시클 운행, 멀티캅 운행을 못하게 되고 또 이동 자체가 안 되니까 당장 제일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긴급 구호를 이렇게 하면서 몇몇 분들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동안 이 ECQ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냐. 자기가 있는 거 먹고 없을 때는 옆집에서 빌려서 먹고 그렇게 겨우 은근히 살고 있다. 남편이 트라이시클 운행하면서 벌어오는데 그게 끊기니까 그래도 바람가이 시스템, 대가족 시스템에서 서로 주고 남은 거를 서로 나눠 먹는 그런 아직 미풍양속이 있는 걸 봤고 근데 이게 시간이 더 가면 갈수록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생존을 위해서 되게 안 좋게 변화될 수 있는데 다행인지 때마침 GCQ가 선포됐고 트라이시클이 이제는 좀 다니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수송도 하고 또 쇼핑몰도 열리고 또 쌀이쌀이 같은 데도 열리니까 상점이 열리기 시작해서 조금 숨통이 트인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진짜 다행이네요, 정말. 지금. 아, 네네. 다행이네요. 진짜 다행이네요. 저 하나 더 개인적으로도 지부장님의 네. 일상생활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요즘 네. 생활하시는 건 어떠세요? 네, 다행히 저희가 이게 좀 불법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 ECQ 상황에서는 자가 격리를 철저하게 하고 어디 못 다니는데 그것을 못 다니게 하려고 체크 포인트라고 막는 지점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과 사업장은 그 체크 포인트가 집중되어 있는 시내 쪽이 아니라 우리 필드 매니저님들 아시겠지만 지금 저 해변가 쪽에 있어요. 가이드 그러고 진짜. 와. 없습니다. 여직을 한 번 딱 걸려갖고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불안한 마음에 집에 있고 갑자기 주어진 많은 시간 때문에 집에 있었는데 그게 더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저희 사업장으로 좀 나름 균형적인 생활을 갖고 뭔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업장으로 이렇게 출퇴근하게 됐고요. 출퇴근하면서 계속 일이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분명히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생활을 이렇게 리듬을 유지하고 있고 그러면서 오히려 갑자기 주어진 많은 시간에 처음에 당황하고 멘붕도 있었지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된 게 좀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전에는 앞만 보고 달리고 목표를 위해서 막 그걸 달성하기 위해 달렸다는 삶이었다면 그것을 조금 놓고 전체적으로 멀리 좀 보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너무 좋았고 개인적으로 저희 가족들과도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처음엔 갈등도 당연히 있잖아요. 막 이렇게 별거 아닌 거에도 민감했다가 서로 이해하게 되고 야 이제 앞으로 이런 시간은 두 번 다시 없을 거다. 너무 좋은 귀한 시간을 갖고 누리고 있습니다. 가족들.